그럼 이제 다음 질문이 상향이냐, 네? 아니면 소신이냐. 네네. 소신을 적정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네네. 그 다음에 안정보험 지원이냐,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건데 무조건 올려 쓰는 건 아니겠죠. 전략이 아니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앞서서 이제 대원칙에서 말씀하셨듯이 이제 정시가능권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될 수가 있는데요. 네. 근데 이제 상향 지원이라는 개념이 사실은 과거하고는 좀 다른 개념이죠. 그러니까 수시라고 하는 게 대체로 지금 상위권 대학에서는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가고 있는 상황이고, 네.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 서류 평가라고 하는 것은 입학 사정관들에 의한 평가고 정성 평가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서류를 내가 점수를 매길 수는 없는 거고, 어느 정도 이제 감은 잡히는 수준이 있다 하더라도 네. 역시 뭐 이게 점수화되는 것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상향 지원이라고 하는 개념이 과거에 비해서 상당히 좀 뚜렷하게 드러나진 않는데, 네. 저는 이제 상향 지원보다는 아까 이제 말씀하셨듯이 워너비 지원 뭐 이런 정도로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본인이 또 따져봤을 때 네. 내가 뭐 부족한 부분을 할 수 있는 게 학생부 종합에서 자기소개서 정도는 이제 내 목소리를 내는 거잖아요. 이게 입시에서 유일하게 네. 내 목소리로 붙여달라고 네, 요구하는 이런 부분인데, 그럴 때에 이제 자신을 좀 더 명확하게 드러내서 받아줄 만한 수준의 대학들, 그것을 아이들이 좀 따져보는 것이 상향 지원의 어떤 좀 그 방향성 정도, 어느 수준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한 가천대 정도 갈 수 있는 학생이 내가 자소서를 잘 쓰면 연대 갈 수 있어라고 생각한다는 것은 좀 무리가 되잖아요. 그건 안 되죠. 근데 그 친구가 그거보다는 서울의 한 중위권 정도 대학하고 가천대를 같이 도전한다면은 어느 정도 아름다운 도전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그게 실제 파악인데 본인의 실제. 네네네. 그러니까 내신 성적이나 갖추었던 비교과라든지 뭐 대학별고사의 실력 여부만 가지고 실제 파악은 어려워요. 그러니까 아주 투명하고 객관적인 자기 실제 파악은 그러니까 누구한테 물어보지 말고, 그렇다고 뭐 길 가는 사람들한테 설문할 수도 없는 거고. 네. 그러니까 가장 좋은 건 나의 모의고사 성적. 내가 그게 어떻게 보면 판단 기준인데, 근데 이제 우리 정진 선생님 처음에 말씀하실 때 이게 무너졌어요. 워낙 학생들이 수능을 공부를 안 하다 보니까 뭐 00년생들이 지금 전 우주의 기운이 바뀌어가지고 그런 거 아니냐, 막 이런 정도로 네네네. 졸업생들하고 너무 이게 비견이 안 될 정도로 문제가 되다 보니까 어찌됐든 뭐 예전처럼 저희도 야, 모의고사 결과가 수시에 대한 판단 1차 기준이다 말하기에도 좀 무리가 있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왜냐면 내신 퍼펙트하고 비교과 굉장히 좋은데 모의고사 4, 5등급 나오는 친구도 지방에는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서울에도 지금 서울에도 꽤 많아졌고. 있습니다. 예. 네네. 그러다 보니까 최저가 없는 이제 수시 전형에서의 아까 우리 정진 선생님 좀 공감하는데요. 상향이라는 말은 저는 이제 상향이란 말을 우주 상향이란 말을 써요. 우주 상향. 예, 대기권을 벗어나가지고 그래서 내가 살 수 없는 산소가 안 되는 거기 가서 내가 한번 써볼 거야 이런데, 저는 이제 원업이라는 말을 아까 공감해 주셨는데, 자기를 견인할 수 있는 대학, 원업이 대학. 모든 학부모님들이 일반화될 수는 없는데 입시에 관심이 많으신 어머니들이 굉장히 점차 증가되고 있어서 많아졌어요. 굉장히 많이 하셔요. 그러니까 상담 오셔가지고 저희들 센터에서 실질적으로 거론되는 대학이 이제 10개를 넘어가면 이제 정신없어지거든요. 근데 10개를 넘어가면서 동시에 전형도 여러 개를 논의하면 더 정신없어져요.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한테 제가 팁을 드리면 본인이 상향이냐 소신이냐 적정 뭐 보험이냐 이런 어떤 원칙 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네. 경쟁력 있는 전형. 그렇죠. 그걸 먼저 일단은 좁힐 가능성이 있고요. 그럼 네네. 1대학 1전형이라고 하면 1순위 전형이 뭐냐? 두 번째 전형이 뭐냐? 만약에 두 번째까지 간다면 이 우선순위에 대한 개념을 먼저 정리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그럼 내가 교과형으로 만약에 6장 중에 5장을 쓰겠다. 그럼 그 5장의 대학을 뭐 상향, 소신, 보험 뭐 이렇게 짜보는 거고, 뭐 한 2장 정도를 논술을 쓰겠다. 그럼 논술은 수능 전에 보는 대학을 갈 거냐, 아니면 수능 이후에 보는 대학을 갈 거냐. 이게 시기가 분명히 구분되거든요. 그렇죠. 먼저 수능 전이라고 하는 것은 가면 부담되잖아요. 일단 준비를 또 빨리 해야 되고 가서 써야 되고 갔다 오면 또 들떠가지고 정리가 안 되고 이러니까 그러면 붙을까봐 걱정을 하시죠. 붙을까봐 또 걱정할 수도 있고. 뭐 올해 같은 경우는 또 성신여대, 한국기술교대 뭐 이런 대학들이 또 신설되면서 수능 전에 논술 보는 대학이 물론 이제 건대는 수능 이후로 바뀌었습니다만 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글쎄 저는 좀 염려되는 것도 있어요. 우리는 또 이 분야에서 뭐 정재 선생님도 마찬가지고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이제 전문 지식들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냥 툭툭 나오는 이야기인데 이거 시청하시는 학부모님들은 여기서부터 어려워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게 방송하면서도 야, 이게 좀 정리가 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건데, 나 이제 정리하는 차원에서 네. 보험 지원 있잖아요, 보험 지원. 네네. 인슈런스. 그러니까 보험이라는 게 지금 모의고사 결과나 뭐 이런 걸로 정시 가능성, 보험 지원은 보통 정시 가능성에 대한 판단을 하잖아요. 네네. 그렇죠.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수능이 망하면 간다. 뭐 이런 개념인데 학생들이 보험을 요즘 하려고 하나요? 안 하려고 하나요? 일단 인슈런스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게 사실은 수시가 지금 76% 이상 뽑지만 정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 게 3개지만 정시에서 우리가 1개 이상을 반드시 합격시킬 수 있어요. 왜냐하면 분명한 보험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입시 결과가 특히 수능 점수만 가지고 산출하는 대학들 같은 경우는 그동안의 입시 결과 한 3개년 정도를 보면 큰 이변이 없는 한 물론 100%라고 할 수 없지만 90% 이상 합격할 수 있는 대학을 우리가 지원을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수시에서도 보면은 학생부 교과 전형 같은 경우는 일정 부분 합격생들의 커트라인을 가지고 예측을 할 수 있는데 이제 다른 전형을 지원을 할 때는 우리 학생들이 이제 생각을 해봐야 돼요. 저는 이 정시하고 수시가 조금 성격이 다르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학생부 교과 전형은 이 정시하고 마찬가지로 수시 전형에서 이미 주어진 성적의 결과만을 가지고 학생을 선발하지만 수시 전형에 있어서 어떤 특기자 전형, 그 다음에 이제 소수지만, 그 다음에 논술 전형, 그 다음에 학생부 종합 전형, 이 3가지 영역은 학생들의 당장의 성적의 결과보다는 이 대학에서 실시하고자 하는 대학별 고사 또는 이 전형 과정에서 드러나는 발전 가능성이 훨씬 더 무게를 두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대입 전형 관계자가 나의 발전 가능성을 어디서 찾아 읽어낼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걸 잘 찾아야 되니까 여기를 어디가 보험이어서 여기를 쓰는 게 좋고 어디는 상향하나 이런 것보다는 사실 어떤 전형에 지원했을 때 어느 대학이 어느 전형을 지원했을 때 내 잠재적 가능성이 보다 잘 익힐 것인가를 판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하경 선생님이 아까 처음에 이제 우리 그 전형 지원에 대한 얘기할 때 수시 전형 총 6회 지원하지만 이제 보통 학생들이 아까 말씀하신 한 6번 다 쓰는 학생들은 아주 다는 아니거든요. 네. 대체로는 한 4번에서 5번 정도를 지원을 하고 아주 최상위권 학생들은 3번, 4번도 채 못 찾는 학생들도 있어요. 근데 또 일반 학생들은 어떤 것도 생각을 해야 되냐면 60장 쓰고 싶어요. 그렇죠. 그런 데도 있죠. 1 대학 2 전형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이게 안 되는 학생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보통 이제 일반 대한민국에서 고등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이 일반고를 다닌다면은 일반고를 다니는 학생들은 사실은 다 그냥 그저 그렇다가 아니고 다 그냥 평범한 아이들이잖아요. 그러면 특별하게 어떤 그 전형의 유형에서 얘가 아주 상위 특별 우위다. 얘가 특별한 우위를 갖고 있다. 이러기 보기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교과 성적은 한 2등급에서 3등급 정도 되고 어떤 교내 활동도 적절하게 어떤 뭐 상당히 열정 넘치는 정도 수준에서 보여지게 활동을 한 데다가 어떤 논술이나 이런 글쓰기도 적정히 하고 있다. 그러면 이게 제일 애매한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이럴 때 내가 어떻게 수시를 지원을 할 것인가 이걸 따져봐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저는 이제 이런 고민이 들었을 때 우리 학생이 이제 처음에 자기가 어느 전형에서 경쟁력 있는지를 따져봐야 되는데 여러 개가 있어. 그러면 이제 다음 기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처음에 첫 기준이 그거였잖아요. 자기가 뭔가 흥미 있고 그러면 저는 이제 정시가 있어. 우리가 얼마든지 보험을 마음껏 들 수 있는 정시가 있으니까 수시에서 고려해야 되는 건 저는 다음 기준은 어느 대학에 가서 나의 가능성을 보다 더 발전시킬 수 있는 시스템을 잘 갖고 있는가. 즉 내가 대학을 고르는 그런 관점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하면 저는 그러니까 단순하게 그러니까 학생들이 입시 결과만 갖고 상향이냐 소신이냐 적정이냐 안정이라는 이런 기준만 가지고 이 수시 원서를 접수하려고 하면 사실은 정시 전형하고 뭐가 달라? 정시 지원하고. 그리고 이 많은 분들이 그 정시의 지원 가능성을 얘기하면서 이러잖아요. 봐봐요. 6월 대수능 모의평가, 7월 전국연합, 내가 점수 나왔고 그리고 9월 대수능 평가까지 보고 원서를 접수하는데 이 시험들을 그동안 3월 전국연합부터 시작해가지고 쭈루룩 다 잘 봤어요. 그것도 수능이 반드시 잘 보라는 보장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보험 지원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결과를 가지고 지원하는 것들은 정시에서 우리가 고려를 해볼 수 있으니까 이 수시에서는 이 정시보다는 조금 더 자기 이해를 바탕으로 한 자신의 미래나 자신의 대학 생활의 설계를 바탕으로 한 지원이 보다 적절한 관점이다. 저는 이 말씀을 좀 중요하게 드리고 싶은 거죠. 근데 현장의 소리를 이제 정 교수님도 공감하실 텐데 요즘 아이들은 보험이 없어요. 그러니까 눈높이가 소위 말하는
수시 지원에 대한 원칙, 가이드라인을 정할 때 상향이 어디고 소신이 어디고 보험이 어디냐라는 질문을 던지면 네. 아주 솔직하고 담백하게 답변을 하는 학생이 별로 없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아까 뭐 가천대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수도권, 경기권 대학 정도를 정시할 가능성이 80%도 안 되는 학생이 수시에서는 전부 인서울의 15개 대학이나 그렇죠. 20개 대학을 도전하려고 한다는 거죠. 지방에 계신 선생님들이 뭐냐면 내신도 안 되고 노력도 안 했고 제대로 공부하지 않은 아이가 국립대 정도는 갈 수 있지 않을까요?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입시 지도할 때 아까 윤 선생님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해주신 게 정시는 수능이 끝난 다음에는 이제 애들이 급 겸손해져요. 그러니까 그렇죠. 누가 말하지 않아도 실제 파악이 딱 돼요. 아, 나는 몇 등급. 그리고 입시기관이 발표해주는 소위 말하는 온점수 가채점 배치표. 나중에 표현점수가 나오고 백분위가 나오면 그걸로 너는 이거 적정, 그렇죠. 뭐 이지원 합격했지 다 해요. 그러니까 아주 투명하게 난 여기밖에 못 간다는 현실을 받아들이는 거죠. 근데 수시 때는 약간 그 뜬구름 성향도 있어요. 애들이.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보험 지원. 그러니까 경기권밖에 안 되는 친구가 저는 동국대 이하로는 안 갈 건데요. 이제 이렇게 말할 때. 그렇죠. 그러니까 담임선생님들이 고충이 뭐냐면 야, 그럼 너는 보험이 없다. 그래서 윤시현 논리로 말하면 어차피 정시에서 보험 쓸 거니까 그거는 맞지 않는 게 정시에 선생님들이 생각하는 보험의 수위하고 아이들이 느끼는 보험의 수위가 아주 다르다는 거죠. 이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그거는 지금 이제 이해 당사자들과 아까부터 계속 경험 얘기를 하는데 그건 이제 학생들의 경험에 또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학생들이 왜 정시에 와서 급 겸손 모드로 바뀌느냐. 그러니까 수시 6회를 쓰면서 몇 번째가 제일 힘들까요? 떨어질 때. 마지막 떨어질 때가 제일 힘들죠. 제가 볼 땐 5번째 떨어질 때. 한 번 남을 때. 그리고 6번째 떨어지면. 뭐 자빠자기. 물에 빠진 거죠. 이왕 젖었는데 뭐 이렇게 되는 건데요.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선생님들은 오히려 많이 경험을 했죠. 그 아이가 그렇죠. 자신만만했던 아이가 6번을 쓰고 거기서 좌절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선생님들은 아이들한테 뭔가 좀 하나 확실하게 붙기를 좀 바라는 그런 경향들이 있는 거고. 예, 이런 어머니 계셨어요. 아니, 사실 우리가 논술 전용으로만 수시 6장을 쓰는데, 논술 준비한 학원에서 추천하는 대학도 있고, 담임쌤하고 논의한 대학도 있다. 근데 문제는 아이가 이게 다 될 줄 알고 있다. 아니, 6장 중에 2-3장은 될 걸로 알고 있다. 문제는 본인의 실제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부탁하신 게 이거였어요. 네가 가고자 하는 대학의 그 학과에 실제로 출입문이 여러 개인데, 교과 전형이나 논술 전형이나 뭐 특기자 전형이나 정시로 오는 애들도 있을 거다. 근데 그 가운데서 가장 객관적이고 수치화되어 있는 게 일단 가정하면 정시잖아요. 국가고시 수능이니까. 그렇죠. 그럼 그 데이터를 보여줬어요. 엄마가 요청한 거죠. 이 정도 수준이 정시에 네가 가고자 하는 대학에 학과에 합격하는 아이들이다. 네가 얼마나 거리가 먼지를 지금 생각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 갭을 논술로 극복하거나 이 갭을 교과나 체제로 극복하고 가거나 아니면 이 갭을 자소서를 쓰거나 비교과를 어필해서 간다. 가서 같은 클래스 안에서 공부해야 된다. 얼마나 이게 네가 지금 현실적인 이상적인 지원을 하는지에 대해서 현실을 깨닫게 해줘야지. 그러니까 수시라는 건 이런 거예요. 7월에 상담하든 8월에 상담하든 남아있는 수험 생활의 마지막 종착점까지 최선을 다하게끔 하는 또 하나의 저는 동기부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입시 지도 하실 때도 그냥 야 너는 지금 이러니까 여기 이렇게 이게 지금 요즘 그 학원가에서 막 수시 도와주는 분들이 하는 일인데 그게 아니라 남은 기간 동안에 제가 지금 말씀드린 부분으로 애를 지도했더니 그 어머니께서 이제 나중에 하시는 말씀이 아이가 그걸 알았다는 거죠. 그래서 합격해서 갔는데 엄청난 애들이 와서 이제 정시로 오는 애들은 그런 애들이구나 라고 하면서 더 학교 생활도 분투했다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아마 제작진도 고민하는 가운데 상향 지원만 최선일 거냐 아니면 이제 보험 지원까지도 고려할 거냐 뭐 이런 얘기를 하셨던 것 같아요.